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TSMC 3나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TSMC의 3나노가 불안하다는 말씀을 일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율이 안정적이지 않은 때문인지 최초의 그 TSMC 3나노 칩이 내년인 2023년 이 가을은 돼야 나오는 애플 아이폰 15에 탑재되는 A17 바이오닉과 이 맥북에 들어가는 CPU인 그 M3 칩이 될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음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무렵에는 대만의 시장 조사 업체인 트렌드포스와 이사야 리서치가 TSMC의 3나노 웨이퍼 출시 계획이 종전보다 크게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었습니다. 특히 그 이사야 리서치는 당초 TSMC가 내년까지 3나노급 웨이퍼를 월 최대 2만 개 생산할 계획이었는데 그 현재는 월 5천 장, 이 많아야 1만 장 정도라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2만 장에서 5천 장만 생산하는 것이라면 당초 계획의 4분의 3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75%가 줄었다는 얘기죠. 이 사실 이런 TSMC의 그 3나노 불안한 불안한 전조는 지금으로부터 딱 6개월 전인 지난 6월 TSMC 기술 심포지엄에서도 감지가 됐었습니다. 아시다시피 TSMC는 3나노도 5가지 세부 공정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4분기, 그러니까 지금 양산을 시작한 초기 버전인 N3와 내년 2분기에 양산하는 것으로 알려진 N3E 노드가 있습니다. 이게 초기 버전이죠. N3와 N3E입니다. 이후에는 그 3나노 파생 공정이 있는데요. N3P, N3S, N3X 이 세 개가 파생 공정입니다. 그런데 심포지엄 당시 TSMC는 초기 버전격인 N3와 N3E의 양산 일정만 공개했고 이후 파생 버전인 N3P부터는 로드맵을 공개하지 않았고 그때부터 파생 공정의 로드맵을 밝힐 수 없을 만큼 공정 개발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구심이 일었었습니다. 실제로 3나노의 초기 버전에 가까운 N3E 노드 같은 경우도 아직 뚜렷한 고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 HPC 업체인 캐나다의 알파웨이브 정도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는 대형 팹리스 고객은 아니기 때문에 마케팅에 가까운 대외 홍보용 고객일 뿐 그 실질적인 본격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는 고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 TSMC의 3나노를 다시 한번 그 복귀하는 이유는 또 불길한 소식이 미 IT 매체 퍼드질라 등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은 TSMC의 3나노 초기 버전 바로 다음인 N3E의 그 고밀도 SRAM 비트셀 크기가 전혀 축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소스는 국제전자기기회의에서 발표한 TSMC 논문에서 정보를 입수한 위키칩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TSMC는 N3 제작 기술을 선보였을 당시에 그 3나노가 그 5나노 공정보다 1.6에서 1.7배 그 향상된 로직 밀도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N3E 그 3나노 노드의 두 번째 버전인 N3E 노드 같은 경우는 M5 5나노 노드와 비교할 때 그 SRAM 비트셀 크기가 거의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직 밀도가 더 향상되지 않은 것이죠. 이 새로운 노드를 활용하는 이유는 그 성능을 높이고 전력 소비를 줄이고 그리고 트랜지스터 밀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3나노 노드에서 다른 논리 회로에서는 이게 가능해졌는데 SRAM은 확장이 중단됐다는 의미입니다. 그 SRAM 밀도가 더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3나노 노드에서 SRAM이 차지하는 다이 면적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연쇄적으로 고성능 프로세서의 다이 크기가 커질 수 있고 증가하고 비용도 또 증가한다는 것을 연쇄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그 SRAM이 무엇인데 이런 반응을 보일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전에 그 캐시 메모리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먼저 메모리 월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메모리 월이란 시스템의 두뇌인 CPU와 저장을 담당하는 메모리 간의 그 성능 격차로 인한 병목 현상을 뜻합니다. 이 메모리 월은 특히 그 빅데이터 클라우드와 함께 급성장하고 있는 서버, 데이터 센터 등 이 고성능 컴퓨팅이 필요한 영역에서 유독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왔었는데요. 이 사실 CPU와 같은 프로세서는 이 겉보기는 단일 반도체 칩으로 보이지만 이 코어, 컨트롤러,
이 캐시 메모리 등으로 내부가 복잡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그 코어는 데이터 연산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CPU 가운데서도 핵심으로 꼽히죠. 듀얼 코어, 쿼드 코어 등 그 코어 수가 늘어날수록 그 처리 속도가 빨라져서 고성능 PC나 스마트폰일수록 더 많은 코어가 탑재됩니다. 그런데 그 캐시 메모리는 그 속도가 빠른 장치와 느린 장치 사이에서 속도차에 따른 그 병목 현상을 줄이기 위한 범용 메모리를 말합니다. 가령 CPU와 GPU와 같은 프로세서가 작동하려면 D램이 있어야 하죠. 이 D램이 그 프로세서의 연산 작업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CPU와 GPU와 같은 프로세서는 속도가 빠릅니다. 반면 D램, 그래픽 D램 같은 메모리는 저속인데요. 그러다 보니 그 속도차에 따른 병목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프로세서인 CPU와 GPU 안에 이 캐시 메모리를 박아 넣습니다. 그 CPU 내 코어 수가 많아질수록 이 캐시 메모리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SRAM은 바로 이런 그 캐시 메모리의 그 일종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D램에 비해서 데이터 저장 용량은 훨씬 떨어지지만 속도는 그 3배 이상, 4배 이상 빠른 SRAM을 그 캐시 메모리로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데이터 처리가 그 많아지고 이 빨라야 하는 그 AI 시대에는 그 SRAM의 활용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 SRAM의 스케일링이 안 됐다는 점은 TSMC 입장에서는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뜩이나 칩 제작 가격의 증가에 팹리스들이 신음하고 있는 판인데요. 또다시 제작 비용 상승을 유인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칩 내에서 SRAM의 영역 확장을 완화하는 방법 중 하나는 다중 칩셋 설계를 하고 더 큰 캐시를 더 저렴한 노드에서 만들어진 별도의 다이로 분리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그 TSMC의 핀팩 기반 3나노 노드에서 또 하나의 그 악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TSMC 입장에서는 웨이퍼 제작 비용이 올라가면 이 팹리스 장비 업체 등으로 비용 증가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 파운드리로서는 비용 증가는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죠. 이 장비 업체에게는 수주 가격을 낮추라고 하고 이 팹리스에게는 웨이퍼 제작 비용을 올려받음으로써 자신의 투자 비용, R&D 비용을 남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이른바 그 임계점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삼성 TSMC가 극단으로 가는 초미세 공정의 그 양산 수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힘들다고 한다면 이런 그 제조 공정을 받쳐주는 장비 업체도 힘들고 이런 제작 공정에 맞춰서 칩을 설계하는 복잡한 칩을 설계하는 팹리스도 힘들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균형이 무너지면 결국 그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가는 팹리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TSMC의 그 3나노 소식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